화가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왜 그 꽃만 그렸을까? 그 꽃에 대한 이야기만 풀어나갔을까? 얘는 우울증과 불안증, 심지어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고흐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안녕하세요,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꽃을 되게 사랑하고 꽃을 소재로 해서 작품 활동을 많이 했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꽃이라고 하는 소재가 뭔가 깊은 영감을 주는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는 합니다. 어떤 아티스트들은 어떤 꽃에 집중해서 왜 그 꽃만 그렸을까? 그 꽃에 대한 이야기만 풀어나갔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꽃 하면 떠오르는 예술가들이 있어요. 한 번 정도는 다 이 사람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빈센트 반 고흐. 고흐 하면 딱 떠오르는 꽃이 있어요. 해바라기. 우리 선플라워라고 하는 해바라기. 하고 많은 꽃 중에서 이 해바라기가 왜 빈센트 반 고흐라고 하는 희대의 예술가에게 선택을 받았을까? 우리 해바라기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해를 쫓아다니는 꽃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는 사실과 다른 오해였어요.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몇 명 물어봤어요. 근데 다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다니는 꽃이 아니에요. 얘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꽃 봉우리가 생길 때까지는 실제로 해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여요. 처음에는 해를 따라다녔을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러다 보니 얘가 프로그래밍이 돼서 해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거죠.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왜 갈까? 근데 해바라기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햇빛이에요. 꽃이 피기 직전까지는 계속 성장을 위해서, 키가 자라기 위해서 해를 쫓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얘가 꽃을 딱 피게 되면 더 이상 해를 따라다니지 않아요. 꽃이 딱 피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이 아니라 번식을 해야 돼요. 번식을 하기 위해서 벌과 나비가 몰려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꽃에 벌과 나비들을 유인하려고 하는데, 요때 활동하는 벌과 나비들은 온도가 좀 따뜻한 꽃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얘들은 번식하기 위해서 온도를 단시간 내에 높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태양을 받아야 돼. 태양을 받고 빨리 달궈져서 9시, 10시 되기 이전에 온도를 높여놔야 그때 활동하는 벌과 나비들이 해바라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일반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해바라기, 해를 닮았기 때문에 해를 따라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태양, 해바라기 연결을 하다 보니 굉장히 열정을 상징하는 꽃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제 고흐가 해바라기를 선택했을 때 해바라기를 그렸던 이유가 고흐가 가지고 있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이 해바라기에 담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많은 꽃들 중에서 이 꽃을 선택을 했을까? 정말 다분히 이박사 피셜입니다. 고흐는 우리가 화가로만 알고 있는데 고흐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학교에 보조교사도 했었고요. 책방에서 책을 파는 일도 했었고요. 심지어 선교사,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게 갤러리에서 그림을 파는 큐레이터 역할을 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림을 잘 팔았대요. 말도 잘하고, 선교사도 했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했겠어요. 이제 뭐 한 2, 3년 계속 자기도 경력이 쌓이고 그림을 보고 자기만의 그림에 대한 뭔가 관점이 계속 생기다 보니 고객하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직업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그리고 말지. 그래서 이제 그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파리로 들어가서 그림 공부를 하면서 본인만의 미술에 대한, 예술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세계를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흐는 예술가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작품 활동을 하고 그림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그리고 다양한 이게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 화가 공동체를 만드는 게 꿈이었었대요. 그래서 파리를 떠나서 아르리라고 하는 프랑스 남부에 있는 지방으로 갑니다. 아르 지방에서 그렸던 그 고흐의 그림 중에서 되게 유명한 그림이 카페테리아. 노란색 이 어닝이 있고
야외 테이블이 있는 카페테리아를 그린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다가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아뜰리에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친분이 있었던 예술가들한테 편지를 막 보낸 거예요. 자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 같이 그림 그리자, 같이 작품 활동하자. 여기 너무 살기도 좋아. 그 당시만 해도 듣보잡이었던 고흐한테 그래 내가 다 정리하고 너한테 갈게라고 했던 예술가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 그것도 고흐가 굉장히 좋아했었던 화가가 있었는데 바로 이름도 비슷한 같은 고씨였나 봐요. 고갱. 미안해요. 고갱이라고 하는 화가가 내가 갈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난 거예요. 고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고갱이 온다는 거예요, 이 동네로. 그래서 고갱의 방을 꾸며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으로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4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한 일주일 사이에 다 그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림을 그렸을 때 약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를 그립니다. 근데 얘도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세 번째 그림을 그렸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4번째 그림까지 그리게 됩니다. 뭐가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고흐의 사인이 없어요. 고흐가 어느 순간부터 이 그림에 사인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안 할래 하고 안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에는 사인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이름이 늘 필요가 없다고 했던 사람이 이름을 넣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마음에 들었다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의 차이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은 바탕이 파란색 계열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은 바탕이 노란색 계열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색이 좀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흐가 아틀리에를 꾸미고 살려고 했었던 그 집, 지금은 전쟁 때 폭격을 맞아가지고 없어졌다라고 하는데 그 집을 사람들이 노란 집이라고 불렀다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테리아 그림, 노란색 어닝, 그 다음에 해바라기 노란색, 고흐가 되게 사랑했던 색깔 노란색. 노란색을 되게 좋아했었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색채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이 노란색은 2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굉장히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을 잘 표현해주는 색이고, 반면에 너무 과하게 쓰게 되면 얘는 우울증과 불안증, 굉장히 감정적으로 연약한 상태를 동시에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색깔로 알려져 있다라고도 해요. 실제로 우리 고흐는 권총으로 자살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정말 그 희대의 훌륭한 이 예술가는 창조적이고 정열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치와 굉장히 불안한 심리적인 그런 상태들이 혼재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노란색 색채를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린다 생각하고 해바라기를 그려 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꽃이 그려졌기 때문에 그 꽃은 고갱이 묵을 방에다 붙여줬죠. 그 다음부터는 고화풍이, 그 해바라기가 굉장히 고흐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됐죠. 그래서 그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흐 박물관에 가면 고흐는 해바라기의 화가로 기억되기를 원했던 화가라고 하는 그 문구가 써 있어요. 해바라기에 대한 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더 큰 이유, 그 이유가 기원전 300년 전에 유클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완벽한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냅니다. 완벽한 비율 1대 1.618, 이 비율이 가장 완벽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이 안정감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가 황금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완벽한 비율이 우리 일생활에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신용카드, 이 비율이 1대 1.618. 그래서 이 해바라기가 이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는 꽃이에요. 한번 보시면 해바라기의 요 씨앗이 나선형으로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씨앗을 개수를 세고 왼쪽으로 돌아 있는 씨앗의 개수를 세서 비율을 맞추게 되면 이 황금비의 비율로 꽃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어요. 한 2000년이 넘게 가장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가장 아름다움을 주는 완벽한 비율이야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그 비율로 만들어진 꽃이 바로 해바라기였던 거거든요. 고흐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완벽한 비율, 황금비로 만들어진 자라고 있는 해바라기에 꽂힐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고우의 인생하고 한번 요 해바라기하고 한번 대비를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해바라기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기 전까지는 해를 따라다녀요. 성장하기 위해서 화가로서 본인의 뭔가 예술적인 그런 스타일들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양한 직업군들을 전전하기도 하고 다양한 그림을 보고 본인이 성장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꽃이 활짝 폈을 때 본인의 예술적인 감각이 확고해졌을 때는 이제는 한 곳만 바라보게 되고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벌과 나비가 몰려들듯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예술가들이 이 사람의 작품을 보기 위해서 이제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우의 인생과 이 해바라기의 성장하는 인생이 매우 묘하게 닮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순전히 이제 정원과 식물을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고우가 해바라기를 그렸던 이야기, 해바라기가 고우한테 선택을 받았던 이야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 고우처럼 꽃이 피기 전까지는 많은 경험하시고 많은 공부하시고 많은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도 언젠가는 활짝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이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